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 권한대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 황우여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허국영령의 피땀 어린 희생이 계셨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은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삼가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20세기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그야말로 참혹한 수용소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 북한 요독 수용소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 제가 오늘 서울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신기로울 정도입니다. 요독 수용소에는 아프리카 토종병 페라그라라는 비타민 PP 결핍증으로 매일 죽어가는 시체로 길을 메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악명 높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독 수용소에서 탈출한 75 되시는 김영순 여사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40년째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 하였습니다. 2,400만 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이며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꼴이 없는 짐승이라 불리며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학에서 수용소 실상 공개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 인권 얘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인권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가 이전에 인간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남에게 팔아넘길 수도 없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이 국가를 세운 이유도 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인권을 깨닫고 깨달은 인권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외치면서 싸워온 역사였습니다. 유엔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쏟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엔 가입국가로서 이웃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잘 살펴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도 유엔 가입국입니다. 유엔 인권 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야 할 것은 물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돕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취지에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와 국제의원 연맹은 북한 인권 세계 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북한 인권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008년 7월 법안이 재발의된 뒤에도 겨우 외통위를 통과했을 뿐 작년 2월 법사위로 와서는 꿈쩍을 않고 있습니다. 잡기와 체계만을 바로잡는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금년 2월 14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와 존경하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화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들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한편 북한 인권 대사 직책을 신설해서 국제사회와 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 보존하기 위해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도 설립합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북한인권과 탈북 관련 민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됩니다. 물론 민간 주도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되어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머뭇거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일은 우리의 최대의 과업입니다. 통일이란 결국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남북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년 대부분 불용 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하여 천문학적인 통일기금의 단초를 여는 일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확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겨우 2만 명을 넘어서는 탈북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통일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북한 지역을 남쪽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국경을 넘는 즉시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입국하면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지금처럼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자체가 개선되어 남북의 인권 상황이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자가 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북 지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 인권 개선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 권한대행이었습니다.